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자키쇼 임병룡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자키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온 산 온 들녘의 나뭇잎들이 수채화처럼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이처럼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진 것은 짧고 좀 허무하기 때문이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잎도 많이 질 것이고 다음 주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많이 내려가서 쌀쌀한 날씨를 보일 것이란 예보입니다. 오늘 서울지방의 낮 최고 기온은 16도가량 되겠습니다. 뉴스자키쇼 오늘 10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뉴스프리존의 뉴스자키쇼가 오늘 100회 방송을 맞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 뉴스자키쇼 프로그램을 애청해 주시고 끊임없이 성원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본 프로그램의 제작 취지, 그러니까 정체성이죠. 그리고 시청 안내를 해드리고 뉴스자키쇼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자키쇼만이 갖는 뉴스 전달의 특징, 장점은 이렇습니다. 먼저 한 주간 뉴스의 핵심을 뽑아서 데일리 뉴스의 헤드가 되는 뉴스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족이 없는 군더더기를 배제한 뉴스의 핵심을 알기 쉽고 편안하게 해설을 곁들여 전해드리는 점입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뉴스의 알맹이를 쥐어주는 전달 방식의 강점이라고 자부합니다. 또 전달하는 제 목소리도 괜찮죠? 좋을 겁니다. 경쾌하고요. 여기에 또 팩트, 사실 보도를 생명으로 한 저널리즘의 사명감, 성숙함으로 시청자 존중의 방송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고품격 뉴스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유지하기 위한 저희 뉴스프리존사의 사훈이고 또 기자 정신이기도 합니다. 또한 뉴스만을 전하는 단조로움을 벗어나서 시대적 풍조와 사회 트렌드를 포착한 뉴스의 문화적, 정보적, 오락적 요소를 찾아내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연성 뉴스의 시청자 흡인력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성 뉴스 하면은 뉴스 자체의 전달, 좀 딱딱하고 사무적이고 사실 위주의 보도만을 경성 뉴스라고 한다고 하면은 연성 뉴스는 좀 더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문화적인 요소가 가미된 그런 부드러움이 있죠. 시의 언덕길 오늘의 시 코너라든가 또 뉴스 속 유머 한 자락, 사람 사는 이야기 등의 코너가 바로 뉴스의 문화적 요소고 오락적 요소입니다. 끝으로 생활 뉴스, 문화 뉴스 코너를 통해서 경제인인 현대인의 경제적 이윤 감각과 또 문화 시민으로서 가는 문화 욕구 충족의 가이드로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창사 9주년을 맞는 뉴스프리존은 본사 취재본부, 또 부산 경남북, 호남 광주광역본부, 대전 충남북 지역본부를 두고 저널리즘 본연의 사명감, 또 창의적 기자정신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자키쇼는 뉴스프리존 메인 화면에서 언제든 볼 수 있고 유튜브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도 주소창에 뉴스자키쇼 입력하면 바로 동영상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저희 뉴스프리존을 사랑해 주시고 필요한 때 따끔한 채찍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뉴스자키쇼 첫 번째입니다. 여야 재판거래 특별재판부 추진, 이런 주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게 아닌데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4일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원내 300석 중 178석을 차지하는 사당은 조만간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법안 제정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여야 의원 50여 명은 지난 8월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안은 대한변협 3명, 법원판사회의 3명, 시민사회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 후보추진위원회가 추천하는 특별법관 3명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1, 2심 재판을 맡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사당이 법안 제정을 위한 협상을 할 경우에 이 법안이 토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권 입맛에 맞게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는 없다면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바른미래당 역시 시민단체가 특별법관을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기류가 강한 상황입니다. 그제 방송에서도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거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그 특별 사법 특별 이런 재판부를 또 설치하는 것은 우리의 법 체계 이런 재판부가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도 드네요. 뉴스쇼 두 번째입니다. 남북 장성급 회담 오늘 판문점서 이런 주제입니다. 남북은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갖습니다. 지난 15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를 합의한 지 11일 만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중간평가 또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우선 협의합니다. 서해 평화 수역 또 공동 어로구역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 한강, 임진강 하구 공동조사 방안도 논의하게 됩니다. 남북은 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한 초소의 병력, 비무장화를 위한 초소, 병력 화기 철수 작업을 끝냈습니다. 참 남북이 허리가 두동강에 난 채 쓰라린 아픔을 60년 이상 겪고 있는데 대단히 진전된 일이고 발전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이틀간 남북 유엔사 3자 공동 검증을 할 계획인데 이런 검증 절차와 함께 남북 각 지역의 초소 교차 설치 세부 사항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초소 교차 설치가 끝나면은 이르면 다음 달 중 남북 민간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JSA 남북 지역 자유 왕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는 JSA 비무장화 진행 상황을 평가합니다. 앞서 남북은 군사 합의서를 통해서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또 무력 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에 관해서 군사 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뉴스쇼 세 번째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전 세계에서 터지는 비명 이런 주제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먹구름이 지금 짙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올해와 내년 세계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3.7%로 각각 조정하면서 무역 마찰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노맥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말하는 것이죠. 이 정책이 전 세계 현재 무거운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후에 대규모 감세 정책, 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 북미, 유럽 등 오랜 동맹국과의 재협상 등 공격적인 무역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은 6.5%에 그쳐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파생 공세를 펼치면서도 승승장구하는 듯했던 미국도 중국 공격의 부메랑을 맞아 경제에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전조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21개월 전으로 후퇴했다. 이렇게 지금 어두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 내 철강 가격이 28% 상승하는 등 중간재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 제조업체들의 고민 또한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는 양국에만 미치지 않고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동남아 등 신흥국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뉴스 적쇼 네 번째입니다. 9.13 대책 후 강남 3구 집값 동반 하락 이런 주제입니다.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이 18주 만에 처음으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 급감하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싼 매물이 늘고 호가도 떨어지고 있어서 당분간 주가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03% 올랐지만은 지난달 1일 0.47%를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오름폭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첫째 주 0.02% 조사 이후 20주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인 것입니다. 특히 강남 3구 아파트 값은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서초, 송파, 강남 이렇게 강남 3구라 그러죠. 전주까지 0.01%, 0.03% 올랐던 강남구, 서초구의 아파트 값은 이번 조사에서 나란히 0.02%씩 내렸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매수자가 관망세로 돌면서 거래가 감소했고 급매물 외에 일반 매물도 전반적으로 호가가 떨어지는 곳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제목의 힘, 제목 뉴스 1, 2, 3, 4, 5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먼저 3중 먹구름 몰려오는 한국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주가, 수출에서 부진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트럼프의 좌충 우돌, 시진핑 아베 밀착 나왔다. 네. 중국과 상당히 껄끄러운 여러 가지 문제로 일본이 거리가 멀어졌는데 이제 트럼프의 시진핑이 당하고 트럼프의 일본 아베가 당하면서 시진핑과 아베가 가까워졌다. 아베가 중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새로운 미래의 시대, 중국과 일본이 새로운 미래의 시대를 맞고 있다.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군사합의 비준 이어 26일 오늘입니다. 남북 장성급 회담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개수와 보수에만 100억 썼다. 글쎄요, 개수, 보수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썼을까요? 다음, 서울 택시 심야 요금 50% 오른 5,400원. 다음, 이번에는 인권카드로 북 압박. 북한의 인권 문제는 모든 문제가 풀려도 참 끝까지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죠. 다음, 현대차 쇼크, 영업이익 4분의 1 토막. 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쉬어가는 페이지, 시의 언덕길 코너. 오늘은 공광규 시인의 별 닦는 나무란 제목의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를 별 닦는 나무라고 부르면 안 되나? 비와 바람과 햇살을 열심히 별을 닦던 나무. 가을이 되면 별가루가 묻어 순금빛 나무. 나는 별 닦는 나무가 되고 싶은데 당신이라는 별을 열심히 닦다가 당신에게 순금물이 들어 아름답게 지고 싶은데 이런 나를 별 닦는 나무라고 불러주면 안 되나? 당신이라는 별을 열심히 닦다가 당신에게 순금물이 들어 삶이 지고 싶은 나를. 은행나무를 인간 형상화, 의인화했죠. 황금빛으로 곱게 물들어가는 은행나무를 별 닦는 나무라고 표현한 게 신선하고 재미있습니다. 한 사람을 그립도록 사무치게 보고 싶고 그의 사람이 되고 싶고 그를 만지면서 금물이 나에게 이렇게 온다. 상징성, 은유성이 재미있는 시입니다. 시 언덕길 오늘은 공광교 시인의 별 닦는 나무란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왕, 노래왕으로 불리는 조용필의 인생 얘기입니다. 1980년 무려 100만 장의 대히트를 기록한 곡 중 창밖의 여자란 노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곡의 제목을 패러디해서 지금까지도 이런 개그가 회자되고 있는데요. 창밖의 여자보다 더 안 된 여자가 누군 줄 알아? 그러면은 창틀에 낀 여자다. 이렇게 무슨 얘기가 나올 만큼 이 노래는 40년 가까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나온 노래 뭐 단발머리라든가 뭐 엄청난 많은 노래를 조용필 가수가 이제 불렀죠. 사랑받는 노래도 많습니다. 그중에 이 노래의 주인공은 바로 68세의 만년 청년 조용필인데요. 한국조폐공사가 가왕 조용필 데뷔 5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메달을 제작했습니다. 지난 23일 엊그제였죠. 서울 소공동 롯데 호텔에서 열린 50주년 기념 메달 행사에서 조용필 씨는 내게 행운이고 일생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메달 앞면에는 조 씨가 공연하는 모습에 기타라든가 마이크, 선글라스가 시그니처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담겼고 뒷면에는 50주년 기념 엠블럼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받는 대중가요 가수는 많지만 시대와 세월을 초월해서 신구 세대 모두에게 이처럼 사랑받는 가수는 드물지 않나 싶습니다. 조용필 씨는 또 기념식에서 세종대왕 같은 역사적 훌륭한 분이나 돈, 주화의 얼굴이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너무도 기쁘고 감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용필 기념조화는 세계 속 한류 열풍에도 적잖이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생활 뉴스, 문화 뉴스 두 가지입니다. 먼저 플라시도 도밍고 7번째 내한 공연 이런 주제입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항상 따뜻하고 행복했다. 이번 공연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 네. 오페라의 제왕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가 한 얘기입니다. 77살이에요. 미성이면서도 매력적인 그 고음 테너 가수. 처음에 플라시도 도밍고는 바리톤으로 이렇게 데뷔했는데 테너로 다시 이제 그 세계적인 성악가로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플라시도 도밍고가 7번째 내한 공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2016년 공연에 이어서 2년 만인데요. 공연을 갖기 전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1991년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벅찬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도밍고는 이번 무대에서 바그너 오페라
발큐리의 겨울 폭풍은 달빛에 사라지고 또 드보르작 오페라 루살카의 달님에게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투나잇 등 10여 곡을 부릅니다. 2부 마지막 곡으로 선보이는 오페라 놀라운 일의 사랑, 내 삶의 모든 것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노래라고 하네요. 도밍고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추천해 준 곡이라면서 노래를 부르며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이나 젊은 시절의 추억 등을 되새긴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저도 플라시도 도밍고 아주 좋아하는데 오페라의 제왕 성악가 플라시도 도밍고의 오늘 공연 참 기대가 되죠. 3월 뉴스 두 번째입니다. 롯데 쇼핑 39주년 11일간 대축제 이런 주제입니다. 롯데 쇼핑이 다음 달 15일 창립 39주년을 앞두고 25일부터 어제부터 시작이 됐네요. 다음 달 4일까지 11일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본점, 잠실점, 영등포점 등 주요 점포에서는 쇼트 아니면 롱, 겨울 패셔니스트 행사가 열리는데 후리스 등 기장이 짧은 겨울 겉옷, 또 기장이 긴 벤치 파카를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쇼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쓸모있는 자신의 발견이야말로 행복의 첫걸음이다 라는 어느 서평의 헤드라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쓸모있는 자신의 발견이야말로 행복의 첫걸음이다. 네,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가 펑펑 쏟아지는 뉴스 대량 생산 시대 속에서 뉴스프리존의 뉴스 자키쇼 같은 이런 프로그램 만나는 것도 행복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오늘 뉴스 자키쇼 100회 맞았는데요. 저희 뉴스 프로그램 더욱 사랑해 주시고 때론 따끔한 채찍도 보내주십시오. 이 아름다운 가을이 꿈길처럼 깊어가고 있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뉴스프리존 뉴스 자키쇼 100회 지금까지 편집국장 임병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